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이 암호화폐 시장은 뭐 여전히 약세 속에 좀 있는데, 그런데 최근에 좀 급등한 코인이 있어서 오늘은 그 코인에 대해서 조금,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그러면 먼저 그거에 앞서서 현재 장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면 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주말 동안에 좀 계속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42.4K, 그러니까는 43K가 무너지고 있는데, 그런데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요 선물 시장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장 상황을 말씀드린 그 시간이 오전 12시 40분이니까 한 새벽 1시쯤 되는 그 시간인데, 근데 이때만 해도 요거 보시는 것처럼 지금 7일 누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롱과 숏이 큰 차이 없이 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요것을 또 히트맵으로 보시게 되면 요 숏 물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4K 부근에서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여기 이 롱베팅 물량은 요 41K에서 42K 이 사이에서 좀 이렇게 노랗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굳이 좀 세세히 비교를 하자면 이 숏베팅 물량보다는 롱베팅 물량이 또 살짝 더 많은 상황이긴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새벽 한 1시 부근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3K 보다는 살짝 떨어졌지만 42점 한 대략 한 8K 정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, 그런데 또 간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요건 이제 현재 시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롱보다는 이 숏베팅 물량이 좀 더 많아진 상황이고, 그래서 또 현재의 요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새벽 1시쯤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살짝 나오면서 요만큼의 이 롱베팅 물량은 청산이 됐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아직은 이 진짜 방향성이 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, 이 진짜 방향성이 나오려면은 요 42K가 깨지면서 41K까지 하락을 하면서 요 롱베팅 물량을 청산을 시키거나, 아니면 다시 이렇게 43K를 회복을 하면서 44K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요 또 집중되어 있는 숏베팅 물량을 청산을 시켜야지 진정한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, 어쨌든 지금 현 위치에서 여기를 청산을 시키든 아니면 여기를 청산을 시키든 요것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,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장이 약세인 가운데 현재 떡상 중인 그 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 플레어 코인입니다.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또 유독 이 리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플레어 코인하고 또 송보드 코인까지 에어드랍 받으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, 근데 현재 이 플레어 코인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로, 그러니까 IOU 때를 제외하고 정식 출시된 이후로만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43원, 그러니까 요거는 어제 밤 가격이고 현재는 한 40원 정도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상 최고치 달성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플레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꽤 나가긴 해요. 뭐 60이니까 결코 낮은 시총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, 그런데 또 거래량은 최근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 순위는 이 시총 순위보다도 좀 앞서가지고 한 52 정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또 보시게 되면 이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이때,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 11월 달에 이때 바닥을 찍었는데, 그래서 현재 이 바닥과 대비해서 보면 무려 300%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
그리고 요 플레어 코인과 또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요 송버드 코인인데, 송버드 코인 역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, 근데 송버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먼저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온 이후, 그리고 다시 지금 요런 상승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송보드의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뭐 2,300이 정도 되니까 시총은 뭐 엄청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에 반면에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한 465위까지 이 거래량이 시총 순위보다도 그 순위가 좀 많이 앞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플레어 코인과 송보드 코인이 꽤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, 그렇다면 이 플레어 코인이 도대체 무슨 코인이냐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, 이걸 좀 보시면 이제 요 분이 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CEO라고, 그러니까는 설립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 플레어는 데이터를 위한 블록체인이다 라고 해가지고, 그래서 여길 보시게 되면 미래의 블록체인 사용 사례 해가지고 뭐 최근에 주목받아서 뭐 돈이 된다라는 이 AI, 뭐 게이밍, 이 신원 인증, 또 RWA까지, 그러니까 뭐 최근에 돈이 된다라는 것은 다 언급을 하면서 뭐 데이터를 위한 블록체인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,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 플로우하고 송보드가 나왔을 때 이 예상되는 생태계 해가지고 뭐 스텔라 루멘, 도지코인, 뭐 라이트코인, XRP랑 뭐 연계가 돼가지고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디파이, NFT, 뭐 게이밍 이런 생태계를 좀 구성을 할 거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, 근데 현재는 사실상 요 디파이 부분에만 좀 중점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디파이 TBL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 순위는 트론, 그 다음에 BSC, 그러니까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그 다음이고, 그리고 4위권에 요 아비트럼이 자리 잡고 있는데, 그렇다면 이 플레어 네트워크는 현재 순위가 어떨까? 쭉 내려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플레어는 한 86위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코인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, 그럼에도 이걸 또 보여드리면 최근에,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살짝 가렸는데 올해 1월 말쯤에 이 플레어가 구글 클라우드와 또 협약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리면 구글 클라우드가 플레어 네트워크에 밸리데이터로 합류를 했다라는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플레어 네트워크는 개발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플레어 코인의 좀 가장 약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저는 요 상장 거래소라고 보는데, 먼저 요 송보드 같은 경우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송보드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뭐 크라켄, 뭐 비트루, 게이트아이오 하니까 대형 거래소,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 아니면 업비트 등 이런 좀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이 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요 플레어 코인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 바이낸스와 뭐 업비트는 상장이 안 돼 있고, 그래도 요 플레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에는 또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해요. 그런데 이 플레어가 바이낸스 상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보시게 되면 뭐 바이낸스는 아니고 이제 바이낸스 US인데, 뭐 어쨌든 바이낸스 계열이라고 본다라면 좀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, 근데 그 시점이 지금 2023년 1월 달이니까 대략 1년 전쯤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낸스 US의 고객센터에서 이 플레어 코인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 내에는 상장 검토를 완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때 기사를 보시게 되면
이 플레어 코인의 상장 검토가 완료가 되면 리플 보유자를 대상으로 플레어 코인 에어드랍 지원에 업데이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 달이었어요. 이때 이제 바이낸스 US가 XRP 홀더 대상으로 플레어 코인의 에어드랍을 완료를 했는데, 그런데 결국엔 또 상장은 하질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코인만 주고 상장은 또 안 시켰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이 상장을 시키려면 이 코인베이스 때처럼,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작년 4월 달에 이 플레어 코인을 에어드랍을 완료를 해줬는데, 그런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앞서 코인베이스는 플레어 코인의 상장 소식을 알리며 에어드랍이 완료된 후 거래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상장 의지가 있다라면 에어드랍 완료 시점에서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, 그런데 비록 이 바이낸스 US이긴 했지만 결국엔 이 에어드랍만 해주고 상장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약점이자 좀 아쉬운 부분인데, 그렇다면 이 바이낸스 상장이 끝까지 불가능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, 저는 그래도 그 희망의 불씨는 좀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뒤늦게 상장한 그 한 예로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작년 12월에 또 엄청난 폭등을 했던 요 봉크, 그러니까 요 봉크는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이었는데, 그런데 요 봉크가 보시는 것처럼 12월 15일에 상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가 상장하는 코인의 특징들을 보면 아예 애초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코인들은 출시와 동시에 상장하는 경우가 있고, 그게 아니다라면 좀 큰 상승이 나와서 앞으로 좀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좀 상장을 하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보다는 좀 빠르게 상장을 하지만 다른 해외 거래소보다는 보통 좀 늦게 상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 봉크인데, 그래서 요 봉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봉크가 처음 나왔을 때가 작년 1월이니까 1년 전에 나왔던 코인인데, 그런데 바이낸스가 상장한 그 시점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작년 12월 15일이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, 그러니까 진짜 최고점에서 상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그 이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게 되니 바이낸스도 앞으로 이게 돈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상장을 했던 것이고, 또 상장 발표를 하니까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진짜 엄청난 폭등이 나왔다라는 건데, 그래서 이 봉크 같은 경우가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이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4만%가 넘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플레어 코인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추후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바이낸스 역시 이것이 앞으로 좀 돈이 되겠다 생각이 들면 상장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, 그렇게 저는 또 예상을 합니다.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상장 소식이 나오면 그것이 또 대호재로 적용이 돼가지고 아마 그때는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이고, 그렇다면 상장이 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그때는 일단 매도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또 여러분은 이 코인을 과연 지금 시점에서 사야 되느냐, 그것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,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어제도 저희 회원님께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기에는 솔직히 굳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추후 이런 바이낸스나 업비트의 상장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, 그런데 아직은 그런 소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장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긴 해요. 그래서 이외에 지금 다른 좋은 코인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이 상장 리스크를 좀 안아가면서 진입할 필요가 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 신규 진입이 아니라 기존 홀더분들, 그러니까 현재 이 송보드나 플레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요 위임을 통해서 부지런히 좀 수량을 늘려가라고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플레어 같은 경우가 요거 좀 보여드리면,
이제 처음, 그러니까 1년 전쯤에 처음 에어드랍을 한 이후로 원래의 계획은 그때 스냅샷을 찍은 사람에게 36개월 동안 거래소를 통해서 에어드랍을 계속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,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매도 압력이 너무 세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계획을 변경해서 추가적인 에어드랍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 위임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게끔 변경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달 이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앞으로 5일 뒤에 또 12번째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고, 이 얘기는 이제야 12번 정도 에어드랍을 한 것이고 앞으로 24번의 에어드랍이 남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그냥 거래소에 방치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위임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어떻게 위임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, 이 스마트폰에 이 바이프로스트 월렛을 설치한 다음에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이 지갑에 전송을 하게 되면, 그러면 이렇게 플레어 코인과 송보드 코인이 또 입금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위임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랩 플레어 또 랩 송보드 해가지고 요 이름이 또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 플레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38만 개 정도 수량을 모았고, 요 송보드 같은 경우는 한 100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위임을 하는 방법이, 이 코인을 전송한 다음에 이 플레이어를 누르시게 되면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, 여기에서 이 점 3개를 누르면 이런 창이 또 하나 뜨게 되고, 그래서 이 델리게이트를 누르게 되면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위임을 하게 되면 이 리워드 창을 통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추가적인 수량을 또 받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이랑 또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매번 진행되는 요 에포크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은 시간 해가지고 6시간 뒤에 이렇게 300개 정도의 요 플레어를 받을 수 있다, 이런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송보드도 마찬가지로 플레어처럼 이제 추가적인 에어드랍은 없지만 위임을 하게 된다라면 요 에포크를 통해서 이 송보드는 플레어와는 다르게 일주일에 한 번 보상을 받게 되는데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송보드에서 보상을 받으면 그곳을 플레어로 전환을 해가지고, 그러니까 플레어는 지금 내가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추가적인 에어드랍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이 송보드의 보상을 플레어로 또 계속 전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 이 플레어를 받았던 개수가 한 7만 5천 개였는데, 그런데 계속 이제 매달 보상을 받고 또 이자도 이 플레어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 38만 개 정도를 모으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, 제가 회원님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, 만약에 이미 보유 중이시라면 계속 이 위임을 통해서 수량을 늘려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디파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좀 받게 되면 그때는 좀 더 큰 상승이 나오리라 예상이 되는 만큼,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계속 여러 분야로 확장이 되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파이 분야도 반드시 다시 좀 큰 주목을 받을 날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긴 안목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 플레어와 송보드 모두가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그때까지 계속 좀 수량을 늘려가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, 이 플레어와 이 송보드가 위임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이 스테이킹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내 코인을 예치를 통해서 이자를 받게 되는 거지만, 근데 요 위임 같은 경우는 내 코인을 예치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투표권, 그러니까 투표권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 투표권만 위임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또 수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 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이 지갑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
그 투표권만 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코인을 날릴 그 리스크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리플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이 플레어와 송보드를 에어드랍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, 그런데 아직도 위임을 안 하셨다면 조금 전에 이걸 보여드린 대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도 추가적인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도 반드시 위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, 안 하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에어드랍 받은 거래소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위임을 통해서 좀 수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온다라면 분명히 이 플레어와 송보드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 수량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